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공군이 F-35 40대 사서 지금 39대 쓰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또 20대 더 구매할 예정인데, 이 F-35를 아주 강력하게 6세대 전투기에 필적할 만큼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록히드 마틴 CEO가 밝혔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러면 우리 한국공군의 F-35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막7C PDS 컨테이너 탑재형 수직발사기죠. 이거 현지 면허 생산 협상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을 추진 중인 페루에 러시아 변수가 등장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장거리 타격 전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일본이 이번에는 미국과 컨테이너형 미사일 발사 시스템 막7C PDS 면허 생산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이미 토마호크 미사일 대량 도입을 진행 중이고 막41 수직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도 개발 중인데요. 일본의 급격한 군사 대국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대량으로 무기를 조달 중인 친러 국가 알제리가 이탈리아에서 신형 해상작전 헬기를 구매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AW159 와일드캣과 동일 기종인데 중국에서 도입한 아드하퍼급 호위함 3척에서 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해군이 이르면 다음 달 보잉과 MQ-25 스팅레이 무인 공중급유기 초도 양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평가용 9대, 작전용 67대를 구매해 내년부터 전력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미 국방부는 미 공군도 해당 기종을 도입할 것을 공고하고 공군과 협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장거리 자폭 드론 운용 전술을 바꿔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최근 날아드는 샤이드 136 계열 드론들이 비행 고도를 크게 높여 적어도 방공망의 요격을 피하고 있으며 종말 단계에서 무리지어 급강화하는 방식으로 전술을 바꿨다고 밝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FA-50과 KF-21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 페루에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국영 무기 수출업체 로소보로 넥스포트가 미국의 뒷마당에 전진기지를 확보한다라는 목표하에 페루 정부의 미그-35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 패키지 판매와 기술 이전을 제안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막70 컨테이너형 미사일 발사기죠. 여기 이제 이 컨테이너 안에 막41 우리 세종대왕급, 충무공 이수지급 이런 우리 군함에 탑재되어 있는 그 수직 발사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토마호크 미사일 400발을 긴급 도입하고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그거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컨테이너니까 어디든지 이동식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일본이 도서 지역이 쭉 이렇게 중국의 동중국해를 쫙 감싸고 있으니까 뭐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일본이 23식 지대공 미사일 120km 날아가는 거, 그걸 또 개발했는데 그걸 또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국이 탐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치대함 미사일이 날아오든지 아니면 치대지 미사일이 날아오든지 치대공 미사일이 솟아오르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자산이 바로 막70 PDS인데 이걸 지금 일본이 면허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1순위로 검토 중이다라는 건데, 일본이 점점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국방 예산을 2배로 올린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국방 예산을 일본의 목전까지 딱 쫓아왔는데 여기서 일본 2배로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알제리, 이 알제리는 친중 국가죠. 이 알제리 서쪽에 있는 모로코는 친서방 국가고, 그래서 이제 둘이 긴장 관계에 있는데, 알제리는 지금 해군을 완전히 중국 군함으로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아드하퍼급이라고 중국이 053 호위함
약간 확대 개량한 거, 한 3,000톤짜리, 그거 지금 세 척을 운용 중에 있는데, 요거 세 척을 또 추가 도입 협의 중이랍니다. 그 세 척에 넣을 수 있는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을 도입한다. 우리나라도 도입했죠. 뭐 중국 해상작전 헬기 있는데, 대잠 헬기, 뭐 Z9이나 J20 같은 거, 그거 이제 못 믿겠다. 그 알제리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에서 이걸 도입했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 알제리 같은 경우에 지금 056형 초계함 지금 현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054D 방공 구축함 또 중국과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남쪽, 그리고 남쪽에서도 서쪽이죠. 지중해 남서쪽에서 완전히 이 친러 친중 이 해양 강국이 등장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자, 미 해군 항모에 탑재되는 무인 공중급유기 MQ-25 스팅레이, 이거를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여기 동체에도 연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조 연료 탱크 하나 달아 있죠. 이 보조 연료 탱크가 이 프로브하고 또 일체형입니다. 이거 있어야 이제 그 연료 급유를 할 수 있는 프로브가 나와요. 자, 이 슈퍼넷 또 그 이전에 레가시오넷 다 전투 행동 반경이 좀 짧죠. 슈퍼넷 해봐야 뭐 800km 채 안 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딱 이륙 딱 하자마자, 이함 딱 하자마자 이때 이제 연료 소모를 많이 하는데, 그때 한번 넣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확 늘어나겠죠. 행동 반경이. 이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 슈퍼넷이 그냥 보조 연료 탱크만 잔뜩 장착하고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전투기 오면 거기다 이제 버디 투 버디 해서 집어넣어 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항상 또 떠 있다가 전투기들이 임무 맞춰 돌아와서 착함할 때 한 번 딱 착함할 때 안전하게 착함하기 위해서 연료를 다 비우고 들어오죠. 이때 딱 해서 어레스트 와이어에 걸지 못하면 다시 이때 최대 파워로 착함하지 않습니까? 못 걸면 다시 그냥 이함하는 겁니다. 이때 연료가 한 두 번 실패하면 이제 연료 없는 거죠. 이때 넣어주려고 항상 항모 상공에 이렇게 공중급유기에 띄워놓는데, 지금은 슈퍼호넷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슈퍼호넷은 공격자산인데, 타격자산인데, 그걸 이렇게 급유자산으로 쓰면 전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팅레이 여기다가 이제 임무를 본격적으로 부여한다라는 건데, 완전 풀로 다 집어넣어주면 이 스팅레이 하나가 슈퍼호넷 한 대밖에 넣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뭐 연료 다 비었을 때 연료 다 채워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었을 때 이륙해서 그때 연료 소모 많이 했을 때 그때 좀 집어넣어주고 보충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건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연료 탱크 장착하지 않고 LRASM 대한미사일 이거 장착해서 쏠 수도 있게끔 그것도 테스트한다. 그것도 괜찮겠어요. 네, 완전 풀 스텔스는 아니고 세미 스텔스 기종입니다. 이 스팅레이가. 그리고 정찰용으로 쓴다라는 건데, 다목적으로 하여튼 항모 전단에서 쓰겠다라는 건데 잘 되었습니다. 자, 샤이드 136 게란투 이 자폭 드론을 이제는 고고도 급강화 전술을 한다. 그전에는 이렇게 한 500m 상공에서 쭉 날아와서 들이받는 거죠. 그런데 한 500m 상공으로 들어오니까 이 35mm 대공포 뭐 이런 거로 적어도 방공망으로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 장기화인데, 전쟁은 상대의 체력을 깎아야 되는 거죠. 전투에서는 저도 전쟁이 이기려면 결국은 군수 지원을 마비시켜야 전쟁에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500m 고도로 나르지 말고 2000m, 2500m로 날아. 그러면 기관포 이런 거로 제압이 안 되니까, 또 요즘 뭐 여격 드론들도 있으니까 그 조그만 여격 드론이 작전하지 못하는 2500m 상공으로 날아. 그러면 이제 이건 미사일 쏴야 되죠. 미사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이 팩3 미사일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이 아이리스-T 미사일 이런 걸 소진시키는 용도로 쓴다. 나름 저는 뭐 적국이고 마음에 안 드는 나라지만 그건 당연한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상대의 체력을 깎아내어서 마지막에 결정타를 먹이는 것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뭐 오늘 있는 전투에 이기려면 이거 바로 그냥 급강화시키고 뭐 빨리 가서 때리고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좋아 격추된다 생각하고 그래 격추시켜라 레이더 자 2500m 고도로 나르니까 레이더에 잘 보이지 알았어 자 보고 그러니까 미사일 날려 미사일 날리란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체력을 깎는 용도로 쓴다 이건 뭐 타당한 아이디어다 문제는 이걸 이제 북한도 이걸 쓸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체력을 깎아내는 방식 러시아가 이거 했으니까 당연히 북한이 괜찮은 전술인데 하겠죠 자, 이에 대한 우리 한국 공군은 얼마나 체력을 비축할 것이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페루죠. 일단 K808 차류장 장갑차는 도입하기로 해서 지금 계약을 했고 그리고 K2 전차 MOU 체결을 했고 그리고 우리 FA50 한 7, 8분 능선까지 가 있죠. 그리고 KF-21 이 개발에 지금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고 이런 페루인데 여기다가 러시아가 갑자기 등장해서 미그-35 도입해라. 기술 이전 화끈하게 해줄게. 그리고 T-90MS 전차 또 2S-40 자주포 사라. 판칠 S-1M 야전방공 시스템 사라. 뭐 초계함 사라. 아주 풀 패키지로 제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우리 한국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 미그-35를 샀던 해외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어요. 그래서 페루가 이 미그-35를 살 만큼 바보는 아닐 거다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그래도 지금 페루가 미그-29 6대를 가지고 있어요. 미그-35를 도입하면 뭐 특별한 기종 전환 없이 기능만 제대로 익히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동종 기종의 발전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긴 하는데 그러진 않겠죠. 판단 잘하기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미 공군 4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보잉에게 패배한 록히드 마틴이 칼을 갈고 나섰습니다. NGAD 전투기 사업을 위해 개발한 6세대 전투기 기술을 기존 5세대 전투기에 적용하는 성능 개량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F-47의 절반 비용으로 F-47의 80%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록히드 마틴은 미 공군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보잉을 선택한 국방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NGAD를 위해 개발된 기술을 기존 5세대 플랫폼에 적용해 성능을 대폭 끌어올리는 쪽에 집중할 것이라고 록히드 마틴이 현지 시각 4월 22일 밝혔습니다. 짐 타이클릿 록히드 마틴 CEO는 이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F-47 선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NGAD 사업 참여를 통해 많은 지식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 수주 실패는 완벽한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는 우리 팀에게 F-47의 50% 비용으로 80%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성능 개량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라며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 파괴적 혁신을 이끌고 인공지능, 유무인 협동작전 등의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F-35와 F-21을 6세대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 특히 우리는 이 기술로 F-35의 셰시를 가져다 페라리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보급형 5세대 전투기로 만들어진 F-35를 최고급형 플랫폼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록히드 마틴의 F-35 개량안에 다채널 레이더 및 고성능 패시브 센서, 인공지능, 고속 대용량 데이터링크, 전방위 스텔스, 적응형 사이클 엔진 등의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35가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된 기술을 도입해 대대적인 성능 향상을 꾀할 경우 향후 F-35 업데이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F-35 운용국이기도 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F-47 보잉이 정말 예상을 확 뛰었고 보잉이 선정되었어요. 6세대 전투기 NGAD 사업에서. 왜냐? 보잉은 250억 달러 그리고 록히드 마틴 700억 달러 잃어버리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났죠. 그래서 보잉이 승리를 했는데 여기에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물은 좀 먹여야 되겠다. 미 공군이 이걸 많이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경쟁을 해보겠다. 왜냐?
6세대 전투기에서는 이미 이제 배제됐으니까 5세대 전투기로 계속 끌고 가서 6세대 전투기 비싸니까 이거 사라. 가성비가 더 좋지 않냐. 이제 이렇게 나가서 군을 설득하겠다. 이건 거죠. 그래서 이 F-47의 50% 절반의 가격으로 80%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자, 이게 이제 록히드 마틴이 NGAD 사업에 제안했던 6세대 전투기 개념도예요. 아까 보잉은 보면 뭐 카나드도 있고 뭐 이런데 이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카나드도 없이 수직 미익도 없이 네, 수평 미익도 없이 기동성 NGAD니까 이 에어 도미넌스 그러니까 하늘을 지배하는 그런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는 기동성이 얼마나 좋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형상으로 기동성을 좋게 한다? 너무나 많은 기술이 들어갔겠죠. 카나드도 없이. 보잉은 카나드를 만들었으니까 기동성이 보충이 되는 거고 이거 없이 그렇게 기동성을 했으니까 비용이 비쌌겠죠. 그런데 어쨌든 기술은 습득했다. 그 기술 가지고 F-35를 개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형 사이클 엔진 이런 거 들어가서 이제 연비 좋게 만들고 전력 생산 많이 해서 유무인 복합 전투 또 뭐 AI 이런 거 탑재해서 전력 많이 드니까 그런 거 적응형 사이클 엔진 집어넣겠다 뭐 등등. 그리고 패시브 센서 레이더를 켜고 다니면은 저기 그 레이더파를 가지고 뭔가 있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레이더파가 있으니까 뭔가 저기 있네 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전파 레이더를 끄고 그냥 이제 광학 센서, 적외선 센서 이런 패시브 센서로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장비 뭐 등등 또 유무인 복합 전투 뭐 이런 거 다 구현을 F-35에 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용이 좀 상승하겠죠. 자,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이 F-35는 하나의 디바이스예요. 우리 휴대폰 같은 디바이스예요. 휴대폰 우리 갖고 있으면 계속 뭐 업데이트한다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업데이트를 안 하면 신형 휴대폰을 가지고도 최신 앱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최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F-35도 역시 우리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록히드 마틴 본사에서 전부 통제하는 하나의 디바이스예요. 디바이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거 알고 우리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5세대 전투기로 샀는데 이 지금 록히드 마틴이 보잉에 열받아가지고 6세대급으로 올리겠다 이거예요.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겠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업데이트죠. 당연히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업데이트가 될 텐데 자, 이거 우리 공군이 받아들일 것이냐 라는 건데 안 받아들이면 이제는 그냥 뭐 꽝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뭐 제 생각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냐. 6세대 전투기에 필적하는 그런 성능인데 수직 미익은 없앨 수 없으니까 80% 성능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풀 스텔스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뭐 그 정도 스텔스 능력에다가 이 6세대 전투기에 필적하는 그런 전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뭐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가서 뭐 록히드 마틴 F-35 샀더니 그냥 통수 맞고 그냥 눈탱이 맞았다. 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업데이트 안 받고 그냥 계속 구형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